안녕하세요. 미탐TV입니다. 오랜만에 그 배당 실험실 영상인데요. 여러분들 이제 실제로 10만 달러로 저희가 이제 뭐 배당 투자를 했을 때 실전 포트폴리오를 운영하면서 이 배당 투자로 어떻게 수익을 낼 수 있는지 포트폴리오 예를 좀 보여드리고 있었는데요. 그동안 이제 연말도 다 됐고 해서 그동안의 포트폴리오에 대한 현황이랑 현재 그 종목들을 다시 한번 짧게 리뷰해드리고 현재 상황이 어떠한지 좀 같이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가 이제 올해 이제 2월 3일 날 이 모의 투자, 배당 투자를 시작했고요. 10만 달러를 기준으로 했고, 그 다음 포트폴리오는 12월 9일 날 기준으로 현재 수익률과 이런 데이터들을 봤습니다. 그래서 현재 운용 기간은 292일, 네, 그러니까 한 300일이 조금 안 됐습니다. 한 10개월 정도 됐고요. 그래서 현재 수익률은 안타깝게도 마이너스 4.6% 정도로 나왔는데요. 현재 주식이 88%, 그 다음에 현금이 11%, 그래서 배당주 한 종목 정도를 더 살 수 있는 현재 구조입니다. 그래서 이 영상 말고 다음번 영상에 저희가 이 종목 하나를 더 공개해서 포트폴리오 10개 기업, 10개 종목으로 배당주를 최종 다시 또 완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익률은 현재 마이너스 4.6%고요. 요 기간 동안에 이제 3대 지수라고 할 수 있는 이제 다우존스가 최근에 이제 전통 주식들이 많이 올라오면서 올라왔는데 다우존스는 사실상 30개 종목밖에 지수를 대표하지 않고 있어서 대표 지수라고 하기엔 좀 애매하고요. 그러니까 나스닥이나 S&P 500 보통 이제 S&P 500을 많이 이제 벤치마크 지수로 많이 쓰긴 하는데요. 보면 이제 다우존스는 요 기간 동안에 1.1% 정도 올랐으니까 저희 배당주 포트보다는 잘한 거죠. 근데 나스닥은 보니까 요 같은 기간에 마이너스 15.5%. 그거에 비하면 우리 배당 포트폴리오가 훨씬 더 선방했네요. 그러니까 10%포인트 이상 수익률이 선방한 거고, 그 이기기 힘들다는 S&P 500이 마이너스 6.8% 정도 하락했는데, 마이너스 4.6이니까 한 2.2% 정도 더 포인트 정도 더 이제 좋은 성과를 보이고 있습니다. 어쨌든 연말을 앞두고 수익률이 플러스로 전환해서 마감되면 제일 좋긴 하겠습니다만은 어쨌든 꾸준히 이 배당 재투자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이 좋은 배당주를 가졌을 때의 이 안정적인 포트폴리오의 흐름이나 주가의 흐름들을 좀 아마 보실 수 있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실험실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배당 투자와 또 포트폴리오를 짜시는데 도움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10개 종목 중에서 저희가 현재는 9개를 보유하고 있고요. 2개는 중간에 수익 실현을 했어요. 그래서 수익을 실현할 때는 저희가 또 영상이나 댓글을 통해서 또 저희가 영상에서 알려드리고 있는데 저희가 두 종목, 그러니까 비치 프로퍼티즈하고 스토어 캐피탈 2개 기업은 매도해서 수익률이 12.5%, 7.4%. 여기에 있는 수익률은 저희가 뭐 매매 수수료라든지 세금 다 제한 실제 금액에 가깝습니다. 그래서 실제 수익률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나머지 9개 현재 보유하고 있는 기업들은 이제 리얼티 인컴, 오메가 헬스케어에서 쭉 9번까지 코테라 에너지까지 9개 기업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중에서 이제 나머지 이제 10개 기업 마지막 거는 하나는 다음 영상에서 공개하고 편입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 간단하게만 보면 이 표는 이 영상 댓글에 요 포트폴리오를 직접 계속 업데이트하면서 매일매일 수익률이 자동으로 업데이트가 되고 있거든요. 그러면 그 댓글에 그 URL로 들어와 보시면 다 공개되어 있으니까 이 수익률이 계속 바뀌는 것들을 확인하실 수 있으실 겁니다. 여기서 뭐 금액이라는 건 참고하시고 여기 매도 예정가 같은 경우에도 저희가 역산해서 요 정도 가격대면 배당주로서는 매력이 없어집니다 라고 이제 정해놨던 거고 요 위에 있는 2개 기업이 바로 그 가격에 해당이 돼서 저희가 매도했던 겁니다. 나머지 이제 기업들은 여기 아직 해당이 되지 않아서 보유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수익률은 보면 이제 2가지가 있어요. 평가 수익률이 있고 배당 수익률이. 그러니까 평가 수익률하고 배당 수익률이 있는데 평가 수익률은 말 그대로 주가가 변동했을 때의 수익률이고요. 배당 수익률은 우리가 지금 배당주 포트폴리오니까 실제로 배당을 수령했을 때 현재 주가 대비해서 수익률이 얼마가 되는지를 기록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배당 수익과 주가 2개를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리얼리티 인컴 같은 경우에는 주가는 한 3% 빠졌고 배당으로는 한 2.85% 벌었으니까 실제로 뭐 총으로 보면 마이너스 한 0.15% 정도가 손실이 났다고 봐야겠네요. 헬스케어, 오메가 헬스케어 같은 경우에는 5%가 주가가 올라서 번 돈이고 6%가 배당으로 번 돈이죠. 그래서 2개 합쳐보면 한 11% 정도의 수익률이 난 거죠. 그래서 현재 뭐 보유 기간 대비해서는 뭐 괜찮은 수익률이 들인 거죠. 반대로 이제 수익률이 제일 나쁜 애가 누가 있나요? 얘가 제일 나쁘네요. 메디패스트라는 기업을 보면
주가는 34% 빠진 거예요. 배당은 1.4% 정도 올랐으니까 실제로 한 33% 정도가 주식이 마이너스가 나 있는데, 전체적으로 이 포트폴리오들을 다 합쳤을 때 수익률이 마이너스 4% 정도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미리 요 각각의 종목을 리뷰하기 전에 설명을 좀 드려야 되는 부분이 요 배당주 유형인데요. 배당주 유형에 보면 골키퍼, 공격수, 미드필더 이렇게 돼 있잖아요. 요 세 가지의 차이점을 말씀을 드리면, 공격수는 무조건 배당 수익률이 가장 높은 종목이에요. 그래서 대부분의 시가 배당률이 한 10% 가까이 되는 이런 기업들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오메가 헬스케어만 하더라도 벌써 뭐 누적 배당 수익률이 6%고, 그리고 아직도 배당이 뭐 12월 달에 남아 있으니까 거기까지 들어오면 실제로는 한 8% 넘어가는 시가 배당률이 아마 나올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기업들이 배당 공격수고요. 골키퍼는 뭐냐면 이제 시가 배당률이 높지는 않지만 대략 한 5% 정도. 네, 그래서 부동산 임대소득 대신에 해볼 만한 노후에. 그래서 이런 기업들은 주가의 변동이 크지 않아요. 주가 변동이 크진 않지만 안정적으로 한 5% 정도의 수익을 낼 수 있는 이런 형태의 개념들이 바로 이런 골키퍼에 대한 이제 개념들이고요. 그 다음에 요 미드필더라고 돼 있는 애들이 가장 그 위험하면서도 수익이 많이 날 수도 있는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우리가 미드필더는 공격도 하고 수비도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배당 수익률은 좀 낮지만 얘가 기업이 성장했을 때 주가 상승률이 상당히 높을 수 있는 기업. 반대로 주가 그 수익이 성장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주가 하락률도 굉장히 높을 수 있다는 것. 그래서 바로 이 미드필더는 주가의 변동성이 상당히 클 수 있어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실제로 컸네요. 메디패스트가 미드필더였는데 마이너스 34% 정도 하락을 했고, NXP 세미컨덕터는 얘는 이제 반도체 칩 회사인데 얘는 뭐 크지는 않았었네요. 근데 물론 이제 얘가 많이 떨어졌다 지금 올라온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변동으로만 보면 상당히 큰 거예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골키퍼하고 공격수는 주가 변동들이 그렇게 높지는 않다 이렇게 보시면 좋고, 그 중에서도 골키퍼는 더더욱이나 변동성이 낮고 공격수는 시가 배당률이 상당히 높은 그런 기업들 위주로 한다. 그래서 뭐 주가 상승률보다는 시가 배당률이 훨씬 더 중요한 이런 구조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미드필더랑 이렇게 뭐 개별로 이렇게 사시면 안 되고, 어떤 것들을 할 때 포트폴리오를 전체적으로 짜시는 게 좋거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한 10개 정도면 개인 투자자들은 충분히 뭐 리스크가 분산되는 정도의 종목수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요걸 전체 총합적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희가 매월 또 배당주 소개해드리면서 소개해드리고 있으니까 그런 것들도 좀 염두에 두셔서 전체적으로 여러분들의 배당 포트폴리오를 완성하시는데 도움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이제 한 종목씩 그냥 현재 상태하고 이 리뷰만 짧게 하면서 이 9개 종목을 여러분들하고 같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네, 첫 번째 기업인데요. 첫 번째 기업은 리얼티 인컴. 되게 유명한 배당주죠. 월 배당주로도 되게 유명하고, 그러니까 매월 배당 받을 수 있는. 사실상 약간 월세 받는 그런 느낌이 있죠. 그래서 이 회사는 뭐냐면 미국 내 상업용 부동산 포트폴리오를 가지고 있고, 요걸 임대해서 여기에 임대료를 받아서 주주들한테 배당을 해주는 부동산 투자 신탁 리츠 회사입니다. 그래서 골키퍼의 회사고요. 그래서 시가 배당률로 보면 한 5% 전후 정도. 그래서 지금 아직 12월이 남았죠. 네. 12월 달 배당이 지금 남아 있는 상태고. 그래서 저희가 지금 이제 보면 평가 수익률이 마이너스 3%. 그래서 요 차트로 이제 보시면 이 차트가 여러분들이 배당 전략을 짤 때 제일 중요한 차트예요. 그래서 요걸 보통 이제 10년 동안의 데이터를 저희가 보여드리고 있는데, 여기 보시면 여기 회색으로 이렇게 진하게 있는 거 있잖아요. 이게 평균 시가 배당률이에요. 그래서 이 평균 시가 배당률보다 현재 시가 배당률이 높을 때 있죠. 이렇게 뾰족 튀어나와 있는 이런 부분들이 주가가 싼 거예요. 그리고 배당주로서 매력도도 매우 높은. 반대로 요 밑에 있을 때는 주가가 매우 비싸다. 그래서 배당주로서의 매력은 없다. 그래서 요 배당 시가 배당률 보다 평균보다 높을 때 사고 쌀 때, 그러니까 낮을 때 파는 이런 형태의 전략이 좋아요. 그래서 이제 저희가 지금은 요 시점에서 보면 요 지금 평균 시가 배당률이 두 가지가 있어요. 여기 보면 점선으로 나와 있는 거 있죠. 요건 로그로 그린 거거든요. 그러니까 최근의 것들을 더 잘 추세선을 더 잘 반영하고 있긴 한데, 현재 보면 주가가 약 한 3, 4달러에서 66달러까지 좀 떨어졌어요. 떨어지면서 지금 로그로 한 시가 배당률뿐만 아니라 평균 시가 배당률뿐만 아니라 평균 시가 배당률도 이제 위로 뚫고 올라오는 구조예요. 그래서 지금부터는 주가가
뭐 더 이상 떨어지기는 쉽지 않다. 즉 배당주로서의 매력들이 다시 또 높아지는 이런 구조고, 현재 예상 시가 배당률은 2.98%입니다. 지금 이제 현재 한 10개월 정도 운영했는데 2.85%니까 현재 지금 매수했을 경우에는 한 3% 정도 되니까 좀 더 매력이 더 높아져 있는 이런 상황들인 거죠. 그래서 혹시라도 배당주 포트폴리오를 짜실 때 뭐 이제 시작하시는 분이다. 그럼 리얼티 인컴 같은 경우에도 지금 뭐 충분히 편입할 수 있는 좋은 가격대 중에 하나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 기업은 오메가 헬스케어입니다. 이것도 똑같이 리츠 회사인데 앞에 이제 리얼티 인컴처럼 얘는 헬스케어 관련된 의료시설들을 주로 해서 병원이나 약국이나 이런 데를 임대해줘서 임대소득을 가지고 배당을 해주는 리츠 회사입니다. 그래서 얘는 배당을 분기하고 있고 공격수예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공격수는 시가 배당률이 가장 높은 기업이에요. 그래서 시가 배당률이 벌써 10개월 동안 6%를 했고요. 지금 이제 주가도 한 5% 올라서 11% 정도의 수익률이니까 되게 괜찮은 거죠. 올해 보면 요게 또 지금 잘 보세요. 평균식 배당률이 있고 여기 이제 로그로 그린 이제 점선 두 개가 있는데 요 파란색이 평균보다 높을 때가 주가가 싸고 좋을 때, 요 밑으로 떨어졌을 때가 비쌀 때, 쌀 때, 비쌀 때, 쌀 때, 비쌀 때 이런 거예요. 지금 이제 주가가 올랐다가 지금 다시 이제 회복이 되면서 주가가 떨어지면 시가 배당률이 다시 올라간 이런 구조가 됐어요. 그래서 지금은 다시 시가 배당률이 9%대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뭐 더 떨어져 봐야 10%라고 생각하면 그러니까 지금 현재 주가가 얼마죠? 여기 주가가 현재가가 29.81달러니까 뭐 26달러를 깰 가능성은 매우 낮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뭐 10년 동안의 데이터로 보면 그러합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뭐 가격대에서는 29, 28, 27 요 사이 달러에서는 오메가 헬스케어도 좋은 배당주가 후보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만약에 이 포트폴리오를 짜신 분들은 그냥 보유하고 계셔도 상관이 없으실 것 같아요. 저희가 이미 여기 매도 예정가로 38달러에서 40달러를 잡아드렸잖아요. 그러니까 그 가격이 올라오면 배당주로서의 매력 없는 거예요. 그때는 과감하게 매도하고 다른 좀 더 배당 매력이 높은 기업으로 갈아타시는 것도 좋습니다. 세 번째 기업은 웨스턴 유니언입니다. 그래서 금융 관련된 주식인데 이 회사는 뭐냐면 글로벌 송금 기업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돈을 보내면 현지에서 미국이든 뭐 유럽 현지에서 이렇게 웨스턴 유니언이라는 이런 조그만 이렇게 뭐 가게 같은 게 있어요. 거기 가서 돈을 송금 받을 수 있는 이런 형태들입니다. 그래서 이제 송금 해주는 회사고 아무래도 이제 송금을 많이 해주면 해줄수록 뭐 돈을 버는 이런 구조가 되겠죠. 그래서 일단은 경기하고도 영향을 좀 받고 있습니다만은 최근에 뭐 배당으로는 괜찮았는데 주가가 좀 많이 빠졌어요. 그래서 주가가 보면 지금 현재 몇 달러죠? 28달러고 여기서 이제 주가가 계속 빠져가지고 좀 많이 지금 떨어져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현재 주가는 14달러네요. 14달러고 25달러까지 최고 갔다가 여기서 주가가 계속 빠졌고 요 기간 동안에 이 파란색으로 그려져 있는 시가 배당률을 보면 역대 최고치예요, 지금. 역대 최고치. 그러니까 저희가 뭐 처음에 20달러 조금 안 됐을 때네요. 19달러 한 요 정도에 이제 저희가 아마 배당주에 편입을 했겠네요. 요 정도에. 그때만 하더라도 뭐 시가 배당률로도 뭐 높은 편이라서 괜찮다고 했는데 주가가 더 빠지면서 시가 배당률이 훨씬 더 높아진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팔 수가 없다. 그냥 왜냐하면 시가 배당률로도 배당주로서 상당히 메리트 있는 구간에 들어갔어요. 지금 현재 예상 시가 배당률이 6.7%거든요. 여기서 조금만 넣으면 거의 배당 공격수 수준까지 갈 수 있는데 배당 공격수가 보통 리츠 뭐 이런 회사들이고 또는 이제 어떤 이제 배당 소득세나 이런 것들 많이 내야 되는 기업의 유형에 속한다고 보면 6.7%가 일반 기업에서 나올 정도면 상당히 웬만하면 한 10% 시가 배당률 나오고 있는 그런 회사들하고 거의 맞먹는 정도의 시가 배당률이기 때문에 지금 주가가 많이 떨어져서 좀 괴롭긴 하지만 뭐 여전히 좋은 사업 모델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냥 이 배당 수익률을 믿고 이 포트폴리오에 저희는 그냥 유지하면서 내년을 맞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기업도 이제 금융 쪽 관련된 기업인데요. 골드만삭스 BDC라고. 그러니까 BDC는 제가 소개 많이 해드렸을 거예요. 왜냐하면 고배당주로서 대부분 다 BDC가 많이 나오기 때문에 많이 소개해드렸는데 이 회사도 보면 시가 배당률 자체를 많이 줘요. 그래서 시가 배당률이 지금까지 3월 8일부터 지금까지니까 7개월 동안 6% 정도 나왔고요. 그래서 중간에 보면 지금 이제 주가는 한 23% 빠졌어요. 그래서 19달러에 샀는데 지금 14.6달러니까 이 정도에 샀는데
배당 수익률이 올라와서 이 정도에 샀는데 주가가 빠지면서 여기까지 올라갔어요. 근데 지금 현재 이 기업이 그러면 내년에도 좀 문제가 있을 것이냐? 전혀 지금 그렇진 않아요. 그러니까 금융기관들이나 이런 데들이 자꾸 리스크가 있다고 얘기하지만 이런 기업들이 대부분 다 대출이나 이런 것들이 변동금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금리가 올라가면 또 대출금리도 같이 올라가서 그 수익의 구조들을 꾸준히 유지하는 그런 비즈니스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뭐 금융주들이 위험하다 이런 것들은 조금 물론 이제 뭐 금융위기가 갑자기 오면 그럴 수도 있습니다만은 그런 리스크를 아직까지는 뭐 보이는 정도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거에 비하면 금융주들이 지금 많이 주가가 빠지면서 시가 배당률이 거의 역대 최고에 근접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때가 언제냐면 코로나 때 저희가 모든 주가가 급락하면서 시가 배당률이 14%가 넘어가는 구간이 들어왔는데 지금이 12.3%예요. 여기서 조금 더 빠지면 얘는 거의 지금 코로나 시대로 다시 돌아가는 그러니까 그때 위기 상태까지 가는 정도의 주가 수준이에요. 그래서 지금은 굉장히 공격수로서도 배당 매력이 높은 상황이기 때문에 저희는 포트폴리오 유지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다섯 번째 기업은 3M입니다. 여러분 잘 알죠? 스카치 테이프, 이렇게 밴드 붙이는 거, 이런 거, 산업용으로도 쓰고 우리 안전, 보건 이런 용도로 많이 쓰잖아요. 그래서 3M 잘 알고 있는 회사실 거고요. 이 회사도 보면 주가가 한 15% 정도 빠졌는데 성장주는 아니에요. 지금 3M이 워낙 이제 덩치가 큰 회사다 보니까 웬만큼 사업 부문이 성장해가지고는 이 회사의 매출액 사이즈 자체를 엄청나게 키우기는 쉽지는 않습니다만은 GDP 성장률 이상의 성장 정도는 꾸준히 이렇게 요런 정도 낮은 한 자릿수 중간 또는 중간 이하 정도 한 3에서 5% 정도는 꾸준히 성장하고 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주가가 성장이 낮다 보니까 과거에 한 250달러까지 갔던 주가들이 지금은 125달러. 엄청 많이 떨어졌죠. 저희가 148달러 정도에 괜찮다. 148달러면 요 정도 수준이거든요. 여기에 이제 편입을 한 건데 여기보다 좀 더 빠진 거예요. 여기니까 역대급으로 이제 시가 배당률이 가장 높은 구간에 들어가서 요거는 요 정도면 충분히 안전판이 있다고 봤는데 주가가 더 빠진 거예요. 우리는 지금 현재 배당 수익률 1.7%고 주가가 15% 정도 빠진 상황이고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보면 한 13% 정도의 마이너스가 나 있는 상황이에요. 하지만 여전히 배당은 시가 배당률을 보면 4.7%로 더 높아진 상황이라서 굳이 이 가격에 팔 필요는 없다고 보여집니다. 배당주로서의 충분히 안전판, 주가 하락 안전판들을 할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회사 역시도 포트폴리오에 그냥 유지하면서 가도 될 것 같습니다. 여섯 번째 기업 메디패스트. 정말 가장 아픔이 있는 회사네요. 주가가 가장 많이 빠졌어요. 요거 아마 배당주 메디패스트 설명드릴 때도 했을 거예요. 이게 상승하는 대로 성장하는 대로 가면 주가가 되게 많이 오를 수 있고 반대로 아니면 변동성이 상당히 심할 수 있는 거다. 그래서 한 개 기업에 뭐든 올인하면 안 되는 거거든요. 포트폴리오를 잘 짜시는 게 중요하고 그래서 이 회사는 배당주 유형에도 보면 미드필더에 속한다. 공격도 하고 수비도 하고 그래서 공격을 했을 때 딱 골을 넣을 수도 있지만 공격 나갔다가 뺏기면 골을 먹을 수도 있는 이런 형태인 거죠. 그래서 포트폴리오 전체 보시면 미드필더는 2개가 있고 나머지 공격수랑 골키퍼를 골고루 이렇게 나눠져 있거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렇게 짜시는 게 되게 중요해요. 그래서 이 회사는 지금 현재 평가 수익률이 마이너스 34%. 너무 많이 떨어졌어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나름 187달러에 산 건데 187이면 어디 산 거냐면 이 정도에 산 거거든요. 이 정도에. 이 회사 주가가 300달러가 넘어갔었어요. 그러니까 이 정도면 충분히 어느 정도 시가 배당률이 매력적이다 했었는데 역대 최고치로 다시 갈지 좀 몰랐어요. 그러니까 이 정도까지 지금 빠져 있는 상황인데 이때도 역시 마찬가지 보면 주가가 거의 한 70달러? 60달러 정도까지 빠졌었는데 이때가 시가 배당률이 6%대예요. 이것도 역시 코로나 때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경제 상황이 코로나 정도 상황이 아니라고 한다면 이 정도 이상으로 더 빠지긴 쉽지 않거든요. 왜냐하면 그래도 성장하는 주식이고 배당을 주고 있고 배당을 늘리고 있는 계속 주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올해 이제 하고 내년도 배당을 예상을 해봤을 때 시가 배당률이 5.3%까지 치솟아 있는 상태예요. 그러면 장기적으로 봤을 때 5.3에서 물론 6%까지 올라갈 수도 있겠죠. 근데 길게 놓고 봤을 땐 결국은 이 시가 배당이 떨어지고 주가는 올라가는 이런 상황들이 나올 거기 때문에 이 기업 너무 요 평가 수익률이 좀 아프긴 합니다만은 굳이 이런 성장하고 있는 주식을 이런 가격에 팔 필요는 저희는 없어 보이고 그래서 배당 포트폴리오에 보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다 보니 다 보유하네요. 그죠? 매도할 거였으면 미리 말씀을 드렸겠죠. 포트폴리오에. 그래서 일곱 번째 기업은 스타벅스. 얘는 이제 최근에 편입했던 기업 중에 가장 나이스하게 이제 된 거죠. 이 스타벅스 같은 경우에도 주가가 보면 120달러에서
거의 70달러까지 완전 급락한 거죠. 거의 뭐 반토막 비슷하게 떨어졌었는데 뭐 스타벅스가 뭐 좀 뭐 성장이 멈췄다, 뭐 했다 뭐 그러면서 계속해서 이제 주가가 많이 빠졌었는데 저희가 본 건 딱 배당 수익률 하나를 가지고 봤던 거거든요. 그래서 이 회사는 이제 뭐 보면 여기 시가 배당률이 역대 최고치를 넘어간 요 시점이 됐었어요. 그래서 저희가 이때 편입을 81달러니까 요때 한 거네요. 요때 치솟은 요때 우리가 편입하는 게 좋겠습니다. 라고 해서 편입을 했는데 다행히 딱 더 이상 넘어가지 않고 주가가 그때부터 이제 바닥을 다지고 오르기 시작해서 주가 상승률로만 24.9%, 한 25%가 올랐고 배당 1%에서 전체적인 수익률이 26%. 그러니까 이렇게 딱 맞아주면 정말 좋은 거죠. 근데 더 빠진다고 하더라도 저희가 계산했던 그런 데이터들에 나와 있는 수익률들은 그래도 하방 경직성이 있다고 보여지는 가격들이거든요. 거기서 더 빠졌다는 거는 기업이 진짜 실적이 안 좋아지거나, 근데 저희가 이 기업들 다 지금 체크하고 지금 말씀을 드리거든요. 그래서 큰 변화가 없다. 그거에 비하면 주가만 빠져있기 때문에 배당 매력은 좀 더 높아진 기업들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얘가 이제 주가가 계속 올라가면서 시가 배당률이 떨어지고 있고, 여기에서 더 떨어지면 이 회사도 배당주로서의 매력이 없으면 없어지면서 아웃되겠죠. 그 가격이 한 130달러 정도라고 보고 있어요. 저희 현재가 101달러 정도니까요. 일단 30% 정도 더 오르면 가차 없이 수익 실현. 그 다음에 또 다른 메리트 있는 배당주를 사서 걔가 회복될 때까지 또 기다리고, 이런 형태의 배당을 받으면서 주가도 오르는 그런 걸 보시면 좋겠습니다. 여덟 번째 기업은 NXP 세미컨덕터인데요. 이 회사는 이제 주로 자동차 반도체 관련된 칩을 만들고 있는 회사입니다. 그래서 자동차 무선 인프라, 네트워킹 관련된 반도체 칩 회사고요. 그래서 이 회사는 보면 이제 이 회사도 미드필더이기 때문에 공격도 하고 수비도 합니다. 그래서 이 회사도 주가가 크게 빠지지는 않았습니다만은, 현재 이 회사의 이렇게 성장주들 같은 경우에는 배당 수익률이 높지는 않습니다만은, 여기 보면 평균보다 떨어졌다가 지금 여기 이제 치솟으면서 저희가 편입을 한 거거든요. 치솟으면서 편입을 했는데 지금은 그 가격대와 거의 비슷한 수준을 계속 유지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연도가 크게 길지는 않아서 다른 기업에 비하면 신뢰도가 조금은 낮습니다만은, 여전히 시가 배당률 기준으로 봤을 때는 충분히 미드필더로서, 왜냐하면 성장하고 있기 때문에 성장주로서의 주가 상승률도 기대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개념으로서는 좋은 포트폴리오가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 아홉 번째 기업 코테라 에너지인데요. 이 회사는 이제 셰일가스 전문 업체예요. 그래서 유가에 상당히 영향을 많이 받아요. 그러니까 유가 떨어지면 주가 빠질 수밖에 없는 구조를 가지고 있는데, 다행히 주가는 크게 안 빠졌어요. 마이너스 1.8%고, 배당 수익률은 이제 5월 달에 편입했는데도 불구하고 5개월 만에 3.7%예요. 시가 배당률이 약 10% 정도 지금 나오는 구간이거든요. 그러니까 역대 최고치고, 올해는 지금 이제 유가가 많이 좀 빠져 있습니다만, 내년도에 지금 골드만삭스나 이런 데서 나오는 유가 수준이 거의 90달러 정도 수준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보다는 좀 더 올라갈 걸로 예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실적이 막 꺾이거나 이런 건 크게 없을 것 같긴 해요. 다만 우리가 조심해야 되는 부분이 하나가 있는데, 이 코테라 에너지가 다른 기업하고는 달리 이 특별 배당이 좀 시가 배당률에 영향을 많이 줘요. 그래서 제가 개별 코테라 에너지의 영상, 그것들도 좀 찾아보세요. 거기 저희 그 유튜브 채널에 다 있거든요. 거기 보시면 말씀드린 게 특별 배당에 따라서 이 회사는 고배당주가 되기도 하고 아니기도 한 거예요. 그래서 2022년도에 보면 전체 배당을 2.49달러를 했는데 그 중에 76%가 특별 배당이었어요. 즉 뭐냐면 실적이 좀 많이 하고 아니면 안 하겠다는 얘기예요. 만약 특별 배당이 없으면 정기 배당만 하면 너무 낮아요. 시가 배당률이. 2021년도에는 전체 배당의 60%가 특별 배당이었어요. 즉 내년도에 그럼 시가 배당률이 10% 나오려고 하면 특별 배당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안 나오면 아까 시가 배당 10%가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좀 체크를 해봤더니 내년도에는 주당 순이익이 조금 더 떨어지긴 합니다만은 큰 폭의 하락은 아니에요. 그래서 예전에 그 이익의 배당 성향이 있잖아요. 얼마를 몇 프로를 배당하는지를 우리가 계산을 해봤더니 배당 성향이 이 정도 나오는데, 계산을 해보니까 한 1.5달러 정도는 배당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럴 걸로 기대합니다. 근데 틀리면 어쩔 수 없죠. 예상을 했을 때는 저희가 10.17%가 아니라 이걸 조금 조정을 하면 한 8.8% 정도가 될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배당 수익률로 높은 기대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시가 배당주로서도 좀 좋은 그런 케이스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9개 기업들을 리뷰를 해드렸는데 8기업들은 없다. 저희는 이 배당주 포트폴리오를 유지하겠다. 나머지 1개 기업은 다음 영상에서 공개해서 10개를 채워서 내년도를 다시 맞이해서 반드시 이 배당주 포트폴리오를
플러스로 전환해서 여러분들한테 좋은 배당 투자 어떤 그런 케이스가 될 수 있도록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용이 도움이 되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